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관리활동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관리활동입니다. 관리활동이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적고요. 자, 그러면 임대차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임대차 활동은 종류별로 다르겠죠.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과 공업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상업용. 그럼 임차자의 선정 기준이 중요하죠. 임차인의 선정 기준. 그래서 주거용은 사람끼리 잘 어울리는 유대성이고요. 그다음 공업용은 자 우리가 이제 목조건물에 화학공장 들어서면 안 되죠. 그 건물이 온도가 적합해야 된다. 그다음 매장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예요. 매출액이죠. 매상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유형이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임대차 유형은요. 주거용은 전체적인 임대를 다 내죠. 조임대차라고 하고요. 또는 우리가 총이라고 해도 맞고. 그 다음에 공업용은 순임대차, 순수한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를 협상하죠.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요 비율임대차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게 대해서 이제 제가 계산 문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보험에 대해서는 임대료 손실보험인데 그렇게 보시고요. 474페이지에 가시면은 건물의 생애주기입니다. 자, 건물의 생애주기. 그래서 전신 안노폐라고 나왔죠. 우리가 전개발 단계는 아직 개발 전 단계니까 용지 단계다 나오고요. 신축이라는 게 떴습니다. 신축은 금이 안 갔죠. 그래서 물리적 유용성, 물리적 내용 요소가 아직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안정 단계가 살아남을 친다면 중년입니다. 길 장기죠. 관리 상태가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투자를 하고 노후 단계에서는 추가 투자하면 안 되죠. 건물 교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유용성이 높은 건 이제 물리적 내용 요소 가장 높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내용 요소가 변하는 거고, 기능적은 설계, 설비, 형식의 구식과, 경제적은 외부적인 환경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파트의 이제 나머지 문제 4번 문제죠. 자, 299페이지입니다. 4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2번이죠.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로 간다는 거는 비율임대차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수임대차를 비율로 고쳐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4번이죠. 페이지 304페이지. 건물의 내용 요소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을 좀 옳은 것은, 자, 건물이 이용한 우리가 마멸, 파손, 시간의 경과, 노후화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것이 물리적 내용 요소가 되고, 건물이 물리적으로 유용성이 가장 극대화된 것은 신축 단계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306페이지. 자, 건물의 내용 요소와 생애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5번 건물의 관리에서요. 재무회계,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보통 그 법률과 경제는 위탁할 수도 있고요.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전문 위탁 관리가 아니라 이건 혼합 관리가 되겠죠.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이제 계산 문제로 갑니다. 자, 24번이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30회 때의 기출문제인데 비율임대차가 나왔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A에서는 분양면적 500제곱미터의 매장은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는 어떻게 되냐? 임차가 알고 있다. 향후 1년 동안에 A회사가 지급해야 할 예상되는 연 임대료는 얼마냐? 자, 예상 매출액은 분양면적, 자, 제곱미터당 20만 원이니까, 자, 500제곱미터예요. 문제에서. 그럼 매출액은 1억이 되겠죠. 자, 기본 임대료는요, 500제곱미터에서 6만 원을 곱합니다.
기본 임대료는 3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기본 임대료가 3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비율 임대차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이 5천만 원이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 10%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500제곱미터에다가 20만 원 곱하니까 전체 예상 매출액이 1억이잖아요. 자, 그럼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5천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에다가 10%를 적용하는 게 추가적인 비율 임대차입니다. 5천만 원에 10%니까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500만 원이 4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 파트는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마케팅의 전략 차원의 세 가지 전략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484페이지로 가시면은 마케팅은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케팅의 종류에 따라서 마케팅에 대한 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고요. 자, 이 마케팅 환경은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 있는데요. 자, 미시 환경의 경쟁업자도 우리 마케팅 환경에 들어갑니다. 경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에 또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486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별표를 3개 쳐 있죠. 자, 거의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 종류 마케팅, 고객 종류 마케팅, 관계 마케팅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공급자에서 소비자다 보니까 처음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자, 공급자가 시장을 세분화해서 자, 표적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틈새 시장을 점유하죠. 틈새 시장 점유는 시장 점유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STP 전략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주거용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피 믹스, P가 4개가 있죠. 포피 믹스에 대한 전략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업용의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STP라는 순서가 중요하죠. 세그멘테이션, 타겟,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건 보통 주거용이니까 아파트를 판매한다고 보세요. 자, 이건 세그멘테이션이니까 시장 세분화가 나온다. 이렇게 암기해도 좋아요. 세그멘테이션. 그러면 세분화라는 건 사람을 나누는 거거든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거는 세분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라는 것은 자, 표적시장의 선정입니다. 표적시장의 선점도 맞고 선정도 맞고요. 목표시장을 선정하죠. 그럼 그 안에 세분화된 시장에서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타겟은 한 사람을 이제 타겟하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중상층을 타겟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화라는 이 포지셔닝이거든요. 한글로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자, 이건 차별화예요. 시장이라는 게 생략이 됐죠. 이 차별화라는 거는 표적 시장이라는 게 나오고, 자, 이거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품을 나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레미안 아파트다. 그럼 GS 자이보다 차별화시켜야 되죠. 자, 이 그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이건 공급. 자, 부동산. 부동산은 상품이죠. 부동산 제품에 따라서, 부동산의 상품에 따라서, 자, 상품의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분화, 부동산 제품, 공급 제품은 차별화. 그 포지셔닝이 위치거든요. 어디 위치에 점할지를 따져본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선거철에 마시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때요? 경쟁 후보보다 3표 차로 줬어요. 3표 차로 표를 줬습니다. 그럼 재판을 가야 되죠. 이분이 이제 충청도 사람이에요.
재판가유 이렇게 암기하세요. 재판가유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제품이라는 것은 제품은 프로덕입니다. 프로덕.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냐면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시킨다든가 주차장이라는 게 나오고요. 어떤 그 아파트 평면 설계를 차별화시킨다든가 어떤 설비라든지 주차장 설계, 설비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제품입니다. 자, 근데 얘는요.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프로모션이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얘랑은 달라요. 자, 이거는 제품을 차별하기 위해서 다른 상품과 차별하는 그런 게 되고요. 자, 이건 수요를 어떤 자극시키기 위해서 뭐 경품을 추첨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청약자한테 경품을 추첨한다. 추첨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판매 촉진 찍으셔야 되고요. 가격은 플라이스죠. 플라이스는 고가로 갈지 저가로 갈지 특히 이제 시가로 가는 거는 똑같이 가는데 신축 가격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봤을 때 분양받을 때 층수마다 뷰마다 틀리잖아요. 가격이 다 틀린 게 신축 가격 전략이다.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내가 직접 경로로서 팔을 수 있어요. 그럼 플레이스거든요. 하지만 간접 경로로 자 업자를 부릅니다. 중개업자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분양 대행사를 맡긴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다 유통 경로다. 자 그럼 여기에 P하고 여기 P를 바꿀 수 있거든요. 얘가 Po라면 얘는 다 R이에요. R과 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는 PO가 들어가면 안 되죠. 포지셔닝하고 얘를 바꿔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로 가요.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이 소비자잖아요. 그럼 소비자의 전략이에요. 소비자. 그래서 항상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간다. 자, 그럼 얘는 AIDA가 나옵니다. AIDA. 자, 어텐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끌고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나 광고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판매 촉진에도 광고가 들어갑니다. 자, 광고는 우리가 유료로 광고를 하는 거고, 홍보는 어떤 기사로 자극을 해서 자기 거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그 부동산은, 자, 부동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광고 홍보도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목을 하고요. 어텐션은 이제 모델하우스가 하면은 분양 대행업자가 이제 그 궁금증을 제시해서 우리가 풀어주죠. 디자인이 욕망이거든요. 자, 일단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 이게 중개사법에 나오는데, 셀링 포인트라고 나와요. 셀링 포인트는 그 부동산이 이 특색이 다른 것보다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그만의 특징을 디자이어, 욕망 단계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 자, 행동을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거든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자, 요런 게 나오면 무조건 요건 고객 점유예요. 그래서 좀 편법으로 간다면 아이다잖아요. 이 한글로. 그럼 아이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관계를 유지하죠. 자, 공급자, 소비자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마케팅입니다. 관계 유지 마케팅. 자, 그래서 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이 다 들어가요. 얘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이 동시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죠.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갑니다. 장기적, 지속적. 그래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고, 자, 레미안 아파트나 이런 것들 브랜드를 내세우죠. 그 사람들이 레미안 아파트 아주 좋아요, 살기. 그럼 다음에도 이제 레미안 아파트를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히 나가보도록 하죠.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자, 교재 가셔서 우리가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자, 1번. 다음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4번이 정답인데요. 공급자와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데에 힌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시장 점유 마케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3번입니다. 마케팅은요, 공급자에서 구매자죠. 자, 그래서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가는 게 아니라 공급자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간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공급자 주도였지만 이제 소비자 위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3번. 자, 할게요. 3번은 부동산 마케팅의 제품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제가 얘기했죠. 설치. 그 다음에 2번 설계. 자, 3번 설비, 설계, 설치. 그 다음에 지상 주차장을 주차장. 이런 게 나오면 다 제품입니다. 자, 제품의 광고 홍보는요.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는 판매 촉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자, 프로덕트에 안 들어간다. 자,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죠. 자, 공급자와 소비자가 들어갔고요. 장기적 지속적 들어가면은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 됩니다. 관계. 그래서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 되니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재판 가유 4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 기억해 보시면 설계 있습니다. 설계는 제품입니다. 자, 니은번에 모델하우스에서 경품 제공, 판매 촉진이니까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6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자,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아이다예요. 자, 이건 아이고, 고객 점유가 되겠고요. 자, 7번은 상식인데요. 부동산의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적용할 마케팅 전략에 적합하지 않는 거. 침체기예요? 그럼 4번. 분양가격보다 높은 아니라 낮은 내정 가격으로 그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분양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8번입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 단계 중 마케팅 하나 설명 틀린 것은 3번이요. 마케팅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 유형이 동일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 주거용을 담당하시는 분과 상가, 토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도 모든 부동산의 똑같은 용도와 유형이 똑같지는 않죠.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이 오는 것은 AID 나오고 소비자, 아이고, 고객 점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틈새 시장을 점유는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나오죠. 관계 마케팅은 생산자, 소비자,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한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STP의 세표차로 줬죠. 세표차. 판매 촉진이 아니라 차별화에 대한 포지션이 나와야 되고요. 자, 5번은 재판 가유잖아요. 그래서 판매 촉진하고 포지셔닝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 5번 틀렸고요. 10번 갑니다. 틀린 거. 자, 4번에 가시면요. 고객 행동 변수나 고객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거는 이건 시장 세분화입니다. 세분 시장으로. 유통용도가 아니죠. 4번이 틀렸고.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마케팅 전략 중 표적 시장 설정, 타겟팅이라는 것이 마케팅을 수행할 만한 명확하고 유미한 구매자 집단 시장을 분할하는 것은 표적 시장 설정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12번은 마케팅에 옳은 건 1번이에요. 소비자의 가족 구성도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자, 분양 대행사 맡기는 거는 플라이스가 아니라 이건 플레이스, 유통 용도가 되겠고요. 자, 경쟁자도 마케팅 환경이 들어가요. 그러면 부동산 마케팅도 경쟁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로 볼 수 있죠. 자, 아이고죠, 아이고. 그래서 4번에 가시면 아이다가 나오면 고객 점유니까 관계 마케팅이 아니죠. 소비자고. 그 다음에 재판가유니까 재판가유의 제품, 상품이 나왔죠. 판매 촉진이 빠졌네요. 포지셔닝이 아니라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 들어가야 되고요. 12번의 정답 1번. 자, 13번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자 틀린 것은 자, 2번 또 나왔네요. 자, 우리가 공급자 전략 나오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 점유는 우리가 어디에요? 그거는 그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자, 1번 셀링 포인트에다 벼붙여 보세요. 제가 셀링 포인트는 욕망 단계에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 지닌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한테 욕망을 만족시키는 특징이에요. 자, 이건 셀링 포인트는 욕망을 만족시키니까 이 디자이어에서 한다. 그렇게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에다 배표 쳐보세요. 아, 이게 예상 문제인데.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목표 시장이에요. 그 목표 시장이라는 게 나왔다면, 그 전에 목표 시장이 있다는 거는 차별화 전략이죠.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이고, 목표 시장에서 고객이 파악해서,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한 위치가 포지셔닝이거든요. 자, 1번과 2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2번은, 이거는 표적시장이죠. 자, 표적시장이라는 건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바뀌었다.
자, 또 나왔네요. 재판가유죠. 그죠? 가가 빠졌네요. 그 포지셔닝과 그 다음에 4번, 세표차의 차별화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포지셔닝과 P와 그 다음에 4번의 프라이스가 바뀌었다는 거. 자, 5번이 맞죠? 아이다죠. 아이고. 고객 점유는 아이다 나왔고, 소비자 욕구 정확하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자, 요건 한번 다 읽어볼게요. 자, 시장 전략 마케팅은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요 세표차가 STP고, 포피믹스가 재판가요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아이다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 마케팅을 찍으라 그랬죠. 그래서 고객 점유라고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생산자, 소비자, 지속 관계를 통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 마케팅이 맞습니다. 상호 이익을 주는 장기적 관점. 자, STP 중에서 시장 세분화 전략이 부동산에서 명확히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자 집단을 여러 개 나누는 거는 세분화가 맞고요. 자, 제품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포지션이 나올 수 있고, 제품. 똑같습니다. 그럼 제품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면 표적 고객에 대한 게 요게 이제 들어갔죠.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서 특정한 상품이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며 고객의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한다. 이렇게 들어가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자, 16번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부동산 마케팅, 공급자의 전략이면 시장을 점유하는 게 시장 점유죠. 일련의 활동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 되겠고, 당연하고요. 자, 아이다는 소비자가 대상 상대로 구매할 때까지 심리 변화의 4단계, AIDA가 소비자에 대한 심리 많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세표차죠.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 세표차,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포지션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에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유통 용로의 재판 가유에 자, 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으로 고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은 제품, 판매 촉진, 가격. 자, 플레이스가 이제 유통 용로고 거기에 위치의 선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틀렸죠. 두 개가 틀렸어요. 자, 이게 맞으려면 앞에가 시장 점유 나와야 되고요. 포지셔닝이 아니라 플러스의 가격. 두 가지가 틀렸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자, 5번.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 맞죠? 고객 점유 아이다 원리 소비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0입니다. 자, 17번부터 마무리하죠.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의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동산 마케팅은 시장 세분화라는 건 사람을 나눠요. 부동산 시장의 마케팅 활동을 구매자 집단, 소비자 특성 나누는 거를 얘기한다. 세분화한 거. 자,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세분화된 시장이 나왔죠. 여기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사마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거죠. 누굴 표적으로 갈 것이냐. 자, 재판가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안 나왔죠. 자, 마케팅에 대한 그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마케팅 구성 요소가 플레이스 유통 용로,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정확하게 4개 다 들어갔죠. 자,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입니다.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해서 나온 전략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매수를 원해요? 그러면 돈을 빨리 들어오게 하면 좀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더 확실한 거는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다는 거는 저가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전략은 딱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암기기법까지 하면서 마무리하죠. 자, 마시장이 세표차로 줬어요. 세표차. 그럼 공급자의 전략은 세표차로 줘서 재판을 가야죠. 재판 가유. 그럼 요 STP와 포피믹스가 나오면 공급자의 시장 점유 마케팅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지셔닝이 제품 포지셔닝이 여기에는 RL이 들어가니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아까 봤습니다. 제품이라는 건 주차장, 설계, 설비, 설치 나오면 이거고요. 자, 판매 촉진은 달라요. 경품을 추첨하거나 광고 홍보가 들어가고요. 자, 가격 전략은 우리가 신축 가격이라는 건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은 그 위치에 따라 다르다. 자, 저가 전략을 쫓는 게 지금 전략이었죠. 싸게 하는 거. 유통용로는 업자를 불러요. 중개업자 분양대행사 맡기는 거는 유통용로다. 자, 이렇게 해서 꼭 보시고요. 세표차가 이래요.
세분화라는 자체는 사람을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적시장은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발견했고요. 차별화는 그 표적시장에서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위치를 어디에다 점할지를 공급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거고요. 자, AID에는 아이다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맞춥니다. 소비자 아이다 나왔다, 고객 점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거든요. 특히 셀링 포인트에 대한 그 부동산이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해주는 욕망 단계에서 한다. 이렇게 구매 의사 결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가요. 관계를 유지하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브랜드 나오면 관계 마케팅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라는 건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요. 광고가 이제 우리가 요 프로모션에 들어간다고 나오고 광고는 요새 좀 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마케팅에서 한 문제 정도 우리가 맞힐 수 있죠. 그래서 자, 관리 파트를 이제 우리가 중요시 본다면요. 관리 파트는 앞쪽에서 봤을 때 자, 복합 개념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법경기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법경기에 대해서 꼭 구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계약은 법이고 인력 관리는 경제적이었죠. 자, 기술적 관리는 뭐였어요? 기능적, 물리적 하자, 토지 경계 측량이라든지 위설 안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영역이라는 것은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인데 자산 관리와 시설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적 일로 들어가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체라는 건 어떻죠? 주체라는 자체는 자가, 위탁, 혼합입니다. 근데 혼합은 과도계책될 때고 가장 많이 뜨는 게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자가와 위탁을 갖고 바꿔내겠죠. 그러면 자가 관리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소유자의 통제가 가능하고 종합적 운영 관리가 가능한데 타성에 적기가 쉬워요. 근데 위탁 관리는 타성을 방지할 수 있지만 기밀 유지, 보안 관리에서는 불리하죠. 그렇지만 전문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유자가 본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임대차 활동은 주거용은 유대성, 조임대차, 공업용은 적합성, 수임대차, 매장용은 가능매상건데 비율임대차가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을 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30회 때 나왔기 때문에 좀 출제되는 건 그렇고요. 그 다음 요번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게 건물의 생애주기입니다. 전개발, 신축, 안정, 노후, 완전 폐물. 자,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신축이고요. 건물이 마멸, 파손, 손상됐다는 건 물리적 유용성이 다 됐다는 걸 문제 풀어봤죠.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감가에서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손상, 마모되는 건 물리적 유용성이 다 됐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형식의 구식화, 디자인이 잘못됐다, 설계, 설비가 잘못된 거는 기능적 하자, 기능적 감가가 다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기능적 내용 요소가 다 된 거고요. 자, 우리 상가 건물인데 금이 안 갔어요. 그럼 아까 신축에서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극대화되는데 탄광촌이 폐광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외부적인 감가라는 건 시장성의 감퇴, 지역의 쇠퇴, 지역에 대한 것이 안 맞고, 그다음 시장성이나 아니 외부 환경이 잘못된 거는 치유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 감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리 파트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나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유력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요 주체에 대합니다. 주체. 자가, 혼합, 위탁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2순위로 간다면 요 자산과 시설, 그 다음에 3순위가 법경입니다. 특히 비율임대차라는 건 잘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자, 이건 출제 빈도가 좀 낮고 이쪽 위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케팅은 우리 어떻습니까? 세표차, 그 다음에 재판가요, 공급자, 시장용량 마케팅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AID,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 점유 마케팅은 구매 의사 결정은 고객 점유. 자, 관계 마케팅은 관계 유지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는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힌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아이다나 소비자는 고객 점유. 얘는 관계를 유지해야 나간다. 관계를 통해서 관계 마케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은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발 관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파트가 문제가 1구에서 8번째까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집에서는 감정평가 파트를 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교재로는 우리가 321페이지 문제집을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이론.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을 다음 시간에 321페이지 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서도 같이 연결해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